LCT 이영복 회장과 성세환 전 B&K 금융회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복 씨의 청탁을 받은 부산은행이 300억 원을 특혜 부정대출해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것입니다. 임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LCT 이영복 회장은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든 뒤 가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부산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부산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무려 3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검찰은 부산은행이 이영복 씨의 청탁을 받고 특혜, 부정 대출을 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복 씨와 성세환 전 B&K 금융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복 씨는 회사 돈 700억 원 가량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이영복 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LCT 시행사, 관계사의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군인공제회가 LCT 시행사의 이자를 면제한 의혹,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정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시범 도입 기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페이를 도입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숫자 전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시범 도입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2달째, 시청 인근의 제로페이 도입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바일 카드로 전환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제로페이는 아직 좀 저조해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 8억 원까지는 0%, 12억 원 이하는 0.3% 등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페이를 도입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시범업소 100여 곳을 포함해 모두 650여 곳. 부산시 전체 소상공인 업체 22만 9천여 곳에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앱을 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또 젊은 분들도 그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고 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제로페이를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서 이게 사용하지 않나. 대부분 소비자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영어 볼 때 광고 전에 본 거 같아요. 그럼 안 따라서도 못 봤다 계산할지도 몰라요. 제로페이가 소비자와 업주 모두에게 외면받으면서 본격 도입 시기도 3월에서 4월로 일단 한 달 늦춰졌습니다. 향후 제로페이의 외상 결제 기능과 포인트 적립 방식을 도입하겠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향후 제로페이 시장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부산이 서울시와 함께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 일면 톱에 올렸습니다. 남북한 동시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한 2개 도시를 포함해서 남북 4곳에서 열자는 것인데요.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부산시의 제안이라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2028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다음 순번에 서울과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의 검증이 임박한 것 같다는 전망 기사 역시 일면에 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개최하기로 했던 김해 신공항에 대한 비판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는데 그 배경에 도지사들의 총리실 검증 요청이 있었고 이 검증은 현재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는 소식 일면에 다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양원 관계자들의 무더기 검찰 고발을 계기로 부산시가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관내 75개 시설에 대해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치면 기사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부산권 도시재생사업과 사상공단 스마트화 사업 등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돌아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인들과 자리에서 신공항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어젯밤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부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권까지 떨어졌던 어제 아침에 비해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경남도 어제 아침에 비해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양산, 영도, 울산과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아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돼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의제 소통회의가 오늘 오후 4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소통회의에는 지역 시민운동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어떤 정책 자문과 의제 발굴이 활발하게 논의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부산시와 의학원 관계자 등 의료보건 관련 주요 인력들이 참가하는데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월 대보름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동 민속 달맞이 행사 관계자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서와 경찰, 녹지 공무원 등 관련 부서 인력이 집합해 기관별 임무 부여와 행사 진행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지방 권력이 교체된 뒤 시민사회 인사들이 잇따라 공직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다 4급 공무원으로 발탁된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 담당관을 만나봅니다. 생생 인터뷰 박준호 기자입니다. 15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최수영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해 9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부산시 사회통합 담당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부산시 공직에 임용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그런 경험이 민선 7기 시정의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 담당관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 시민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되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사회적 갈등도 중재합니다. 협치가 시정에 빨리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가 저한테는 좀 자정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최 담당관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느린 데다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에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니
행정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도 중요했습니다. 법적 근거 또는 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일의 진행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최 담당관은 시민단체 회원의 공직 입문에 대해 정체성 우려도 제기되지만 시민사회의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은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의 참여를 통해서 시정과 도정의 혁신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최 담당관과 같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관료 정치인 일색이었던 부산시 행정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정기적으로 뉴스를 교환 방송하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입춘을 맞아 기념물인 에호마키 김밥을 시식하는 행사가 오오노조시의 쇼핑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식회에는 수백 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 올해 에호마키 김밥을 맛봤습니다. 에호마키 김밥은 게나 방어, 다랑어 등이 새어나올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행사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21만 개의 김밥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 대한을 맞아 지난달 20일 후쿠오카시의 동물원에서는 일본의 원숭이들이 노천탕을 즐겼습니다. 후쿠오카시 추오쿠의 후쿠오카 동물원에서는 6년 전부터 이 시기에 원숭이산 한 곳에 물을 부어 노천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35도, 깊이 50cm의 탕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자 원숭이들이 몸을 맞대고 기분 좋게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노천탕 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주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양주 수백 개를 훔쳐 빼돌린 혐의로 25살 손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들은 지난 1월 기장군 일광면의 한 주류 회사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양주 250상자 4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사상경찰서는 거래처 사무실에서 수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평소 거래를 하던 37살 이모 씨의 사상구 감전동 고철업체 사무실에서 이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7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승객인 것처럼 택시에 타 운전기사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부산 진구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옷으로 차량 서랍을 가리고 안에 있던 가방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80만 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면서 김해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김해공항 이용객은 35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공사는 국내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3.6% 감소했지만 국내선 이용객이 6% 증가해 전체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동안 김해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2일로 5만 4천 명이 몰렸습니다. 부산의 첫 노숙인 지원센터인 희망드림 종합센터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동구 범일동에 5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1층 노숙인 무료급식소, 2층 사무실과 노숙인 상담실, 샤워시설과 세탁실, 3층 주민 편의시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공사장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건축물은 36만 6,929동으로 1년 전에 비해 3천여 동 줄었지만 연 면적은 2억 3,402만 제곱미터로 500만 제곱미터가량 늘었습니다. 아파트가 70%로 비중이 가장 컸고 전국에서 최고층 건물 2위에서 9위까지가 부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30년 이상 된 건물이 53.2%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노후 건축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발된 대상은 818곳으로 2017년 677곳보다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단속된 품목은 활장어였고 다음은 마른 꽁치, 활미꾸라지, 활가리비 순입니다. 원산지 위반 행위는 소비량이 많고 수입품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우면서 가격차가 큰 품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해 성장 여건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는 10억 원, 융자 한도 3천만 원, 보증 비율 100%는 지난해와 같고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영업부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올해 5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급가속, 급제동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0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행 중인 탄소 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6,500대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사진 방식이나 운행기록 자기 진단장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젯밤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부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후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권까지 떨어졌던 어제 아침에 비해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경남도 어제 아침에 비해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양산, 영도, 울산과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아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돼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